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완전 거지같은 소개팅남 한 분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훨씬 더 어마무시한 진짜 야 남자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뭐죠? 제목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에 화가 나가지고 뻥 찼는데 감히 날 잊고 바로 딴 놈과 결혼, 거기다 애까지 낳은 전 여친. 안돼 안돼, 넌 내 거라니까. 원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전 여친을 못 잊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3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혼이신 선배님들께 이렇게 조언을 좀 얻고자 해가지고 쪽팔림 그리고 부끄러움 다 무릅쓰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자면 부모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 10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 형, 여동생 그리고 외조부님과 함께 서울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재가를 하셨고요. 형은 수의사로 이제 결혼도 했고 조카도 있습니다. 또 저희 여동생은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그런 예정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제 사정을 다 아셔야만 그런 어떤 조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인데요. 제가 전 여친을 알게 된 건, 처음으로 알게 된 건,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제 나이 20살 때 우연한 기회로 알고 지냈던 건데, 당시 제 친구 학교에서 예쁘기로 소문이 났던 그런 여자입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외모와 분위기. 그래서 그땐 그냥 아는 친구로 지내는 것으로도 만족을 했죠. 아니, 솔직히, 감사하다.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다니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지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는 먹고 사는데 치중을 했고요. 그저 그랬던 연애도 해봤지만 30대 초반, 그러니까 약 3년 전 그 친구를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의 4년 전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됐어요. 여전히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으며, 비록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예전만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제 눈에는 여전히 너무나 예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차서 그런가 막 용기도 생기고 막 부끄러움도 좀 접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강하게 되시 밀어붙여가지고 승낙을 얻었죠. 그런 뒤에 약 2년 동안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집 완전 볼품없고 또 제 직업도 마찬가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다가 수중에는 모은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친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모은 돈, 또 결혼하면 생길 돈, 그리고 집에서 도움받을 돈 같은 걸 다 오픈하자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지만 당시 저는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또 취업을 하자마자 매달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 드리고, 거기다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거 좀 갚는다고, 그거 보온한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수중엔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전 여친은 본인이 모은 돈 5천만 원에 집안 도움까지 하면 약 1억 5천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염치 없지만 제가 이 여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고 또 어떻게든 책임을 지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나면서 더 노력하고 또 성공해가지고 올라갈 생각, 그러면서 얘를 호강시켜줄 그런 그런 고민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전 여친은 제가 투잡을 뛰니까 자주 못 봐서 싫다 그러고, 또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나아지겠냐 이러길래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바로 살림부터 합치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뭐 이렇게 하면 빨리 모을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늘 여친이 걱정되고 또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집 앞에 다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 중에 전 여친의 부모님을 마주친 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만난 사람처럼 조용히 지나갔죠.
그리고 이게 어쩌다 만난 사람처럼 지나갔다는 게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건지 이러고 지나갔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계속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지만 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제 현실 그리고 어떤 좀 거지 같은 자격지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엔 그러질 못했습니다. 한 3번 정도 미뤘던 것 같아요. 결혼이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전 여친, 그러나 가진 게 너무나 없었던 나. 하지만 또 사랑을 하니까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당당하게 인사를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여친은 그게 싫었나 봅니다. 자꾸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얘도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술을 너무 좋아해. 또 난임도 가지고 있었죠. 먼저 술 같은 경우 지 친구들 말고 저하고 단둘이 마실 때는 거의 필름이 끊길 지경까지 마셔야 됐으며 난임은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데 저도 같이 가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랬던 저희가 결국 헤어지게 된 계기, 당시 저희 형이 결혼 4년 만에 아기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걸 듣자마자 전 여친에게 알려주고 기뻐했는데 아니요, 저는요 그냥 순수하게 기뻐했던 거거든요. 다른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무슨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그게 그렇게 기쁘냐? 난이미 나는 못해줘서 어쩌냐? 대충 이런 식으로 남의 잔치상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데 이 순간 모든 애정, 사랑 이런 게 확 식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한참을 싸우다가 정 떨어져가지고 그냥 홧김에 제가 차버렸죠. 그런데 얘가 술만 마시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했건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할 수는 없어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연락 끊기고 약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즉 이번에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게요 딴 놈이랑 결혼하고 아기도 낳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망합니다. 어이도 없고, 아니 속은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저랑 연애할 때 피임을 한 번도 안 했음에도 2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는데 대충 따져봐도 그래요. 시기상 그 남자하고는 바로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날 텐데 어떻게 그런 나를 이렇게도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건지, 거기다가 계속 연락해가지고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어느 날 잠수 타고 그러다 갑자기 딴 놈에게 가버렸다? 솔직히 이건 배신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납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한 달에 고작 250 벌면서 차도 없고 집도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만족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제 그래도 연봉 4천 가까이 되는데,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친구가 원한 조건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억울합니다. 그 친구만한 여자를 못 만나고 있어요. 아니 그냥 그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납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얘는 내 여자고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엔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번. 뭐야 이 사람 너무 이상해. 소름 끼쳐. 아니 나는 또 세기의 사랑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건가 했더니 아니네. 그냥 정 떨어져서 헤어졌다고. 미친 거야? 그리고 여친이 전이를 시전하니까 그 뒤에 잠수를 탔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1년 반을 기다렸다고. 님 정상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진짜입니다. 2번. 아니 정 떨어져 네가 먼저 찼다면서 그래놓고 날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도대체 뭐냐? 보니까 헤어진 후에도 여친이 많이 잡았구만. 그거 다 거절하다가 이제 남의 여자 되니까 열받냐? 만약 네 전 여친이 아직도 결혼 안 한 상태로 예전처럼 술 먹고 전화하고 했으면 네가 아쉬워했을까? 그냥 포기해. 너하고는 인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두 사람 문제랑 상관없이 하나 더 얘기하는 건데 너는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3번. 뭐? 2년 동안 피임을 안 했다고? 딸랑 250 벌면서? 야, 이거 진짜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다행인 건 당신의 수정 능력도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여자분 결혼 후에 원하는 대로 임신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내 댓글. 그렇죠.
2년 동안 피임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임신한 적이 없다면 이거는 네가 불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냐? 나 같으면 무서워서 바로 병원 갔다. 4번. 아이씨 이 소름 돋고 거지 같은 찌질이가 멀쩡한 유부녀 스토킹이라도 할까봐 걱정된다. 무조건 남 탓. 아니 질렸다며. 그래서 네가 찼다며. 경고하는데 임자인은 애 엄마 그만 그리워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5번. 처음에 글 읽을 때는 수중에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헤어졌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네요. 여자는 없이 살아도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던 건데 네가 정 떨어져 발로 차고 헤어졌다면서요. 근데 뭐 어쩌라고. 왜 이렇게 쉽게 있냐고. 아니 그럼 나 싫다는 새끼를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어? 그냥 이건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내세울 거라고 연봉 4천이 전부인 것 같은데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찾으려면 많이 힘들 거다. 많이 뒤져라. 6번. 이 자식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닌데 피임은 왜 안 했냐? 어차피 난임이라 임신이 잘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 그 시기를 했나 보네. 근데 여친이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너도 알았으면 철저히 피임을 했어야지. 혹시 네가 고자인 건 아니오? 거기다가 임신이 됐어도 결혼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7번.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과거 거지같이 헤어졌던 전 남친이라고 하는 게 후레치기에다 망상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돋아요. 8번. 아니 여친이 결혼하자고 그렇게 설득해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틴 놈이 피임은 또 왜 안 했대? 여자분은 인생의 거지 쓰레기 잘 피했네요. 야, 참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혼자 착각하고 그리고 그게 부정당했을 때 견디질 못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야,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